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달람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삼형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로 여행을 가셨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삼형제님이 겪으신 섬뜩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일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던 터라 아직까지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펜션이나 또는 민박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 8월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1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름 휴가차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죠. 사실 일정이 없는 계획이었고 갑작스럽게 회사 휴가 날짜가 변경이 되어 급하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먼 거리는 힘들다 판단하고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로 가게 되었던 거죠. 8월 초면 말 그대로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였는데 많고 많은 펜션이나 민박 중에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 거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을 받아주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고 정 안 되면 모텔이라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자친구와 숙박시설을 둘러보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고 이야기를 나눴고 검은색 글씨로 민박이라고 적힌 간판에 꽤 낡아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약이 다 되어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박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봐 총각, 여기 해변 근처는 방 구하기가 힘들 거야.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줄까?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은 황토로 지어진 민박집인데 해변가는 아니지만 시골스러운 풍경에 조용하게 묵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생각 있으면 바래다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나 여자친구도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행다운 여행을 즐기러 온 거라 큰 고민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죠. 잠시 후 저희는 주인 아저씨 트럭을 타고 대략 20분가량 이동을 하게 됐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보이는 민박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박집 외관은 황토로 지어진 기와집처럼 보였는데 공용 주방에는 옛날 아궁이가 보였고 화장실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옛날 시골집 느낌이었죠. 여자친구 표정을 봤더니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묵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황토 민박집으로 들어갔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5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인 게 너무 놀라웠죠. 여기 민박집 사장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더니 별일 없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가끔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는 정말 친절한 사장님이다 라고만 생각했죠. 민박집은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있었는데 1, 2, 3번 방은 나란히 붙어있고 맞은편에 4, 5, 6번 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2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되었죠.
여자친구가 물을 마시다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장판 속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었는데 그냥 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서둘러 닦으려고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장판 바닥에 수십 장의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보자마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정도였죠.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고 부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바비큐 파티를 하고 나서 정리를 끝낸 시간이 밤 10시 정도였는데 오전 일찍부터 돌아다녔던 탓인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일찍 자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은 씻자마자 11시 정도에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쿵쿵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지? 여자친구는 피곤했는지 그냥 자고 있었고 저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자려고 누웠죠. 그런데 또다시 쿵, 쿵 누가 벽을 치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번에는 앞전 소리보다 훨씬 컸고 여자친구도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번 방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라 저희가 2번 방에서 묵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1번 방에서 나는지 아니면 3번 방에서 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지더군요. 만약 계속해서 소리가 났다면 민박집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던 생각이었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에서 깬 탓에 다시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한참을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민박집 사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3번 방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때 무심코 3번 방 안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죠. 방 안에는 2명의 여성분이 목에 밧줄을 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른 112에 신고를 했었죠. 그렇게 사건 사고는 수습되었고 저는 민박집 사장님께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사장님이 민박집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손님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3번 방에서 말이죠.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민박집에 놀러오는 손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답니다. 민박집 사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민박집 위치가 조용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SNS에서 이곳은 사후세계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허위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SNS를 보고 방문한 젊은 친구들이 자주 들린다고 했고 사장님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시로 방마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시간 순찰을 돌지 못했고 눈을 뜨자마자 방마다 체크를 했더니 글쎄 3번 방에서 여성분 2분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말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어제 옆방에서 쿵쿵 들리던 소리는 고인 2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던 소리였던 거죠. 너무 무섭고 안타까우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요. 저희는
2박을 지낼 생각으로 왔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곧장 짐을 챙겨 나오게 됐죠. 저는 집으로 도착해서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분명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사연을 보내면서 거리비 확인을 했더니 현재 그곳은 폐업을 하고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묵은 이번 방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장판 밑에서 봤던 수많은 부적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 벽을 두드린 게 살려달라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3번 방에서 봤던 고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펜션이나 민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장판이나 벽지 속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